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해외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보통 해외대학 쪽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 최근에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대학으로 진학을 하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특례 또는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했었고요. 그런데 최근 대학 입시에서 특기자 전형 쪽이 많이 축소 폐지되고 있는 추세여서 상대적으로 일반 수시 전형에서도 해외고 학생들에게 문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을 비롯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수시에서도 해외고 졸업자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해외고 졸업자들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등하게 경쟁해서 일반 수시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한국 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고 졸업자의 경우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걸까요? 일단 해외고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수시 전형 중에 특례라 특기자도 사실 다 수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 전형은 보통 6개 지원이 가능한데 해외고 학생들은 특례, 특기자 다 포함해서 최종 6개를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 이제 특례 지원 기간, 그 특례 모집은 보통 7월에 진행이 되는데요. 특례 지원 기간을 지나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너무 바투 6월 달에 끝내고 졸업하고 6월 말쯤에 들어왔는데 7월 특례 이미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특기자 전형.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기자 전형이 올해도 사실은 없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고 졸업자들의 경우에 특기자 중에 어학특기자로 주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학교마다 명칭은 다양하죠. 국제인재 전형, 글로벌 인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어학특기자도 최근에는 그냥 일반 수시 학종으로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 학생들이 일반 수시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특기자나 수시 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수능을 보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국내 수능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정시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지나고 나서는 10월경에는 송도에 있는 국제 캠퍼스 전형이 진행되는데요. 해외 대학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형태죠.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미리 정보를 알고 지원한다라고 하면 유리한 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해외 대학 쪽을 목표로 있는 학생들에게는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국내 대학에서도 특정 이상의 대학을 지원하고 싶은데 국내 수시 학종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선을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상황에서는 아예 해외대학 쪽으로 눈을 돌려서 1학기 때 준비해서 미리 합격해 두는 경우도 덜어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열별로 조금 세계적으로 인지도 있는 대학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부 해외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경시대회 등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관련 있는 교과목의 심화 과목들을 공부를 틈틈이 해놓은 학생이라면 오히려 해외대학 수시가 좀 쉬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미리 알려드릴게요. 3년 특례, 12년 특례 입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요. 특례와 특기자는 좀 다르죠. 특례 전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이 해외에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한 편인데 사실 12년 특례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자로 따지면 경쟁이 치열한 건 3년 특례죠. 사실 3년 특례는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도 해요. 아이비리그보다 더 치열한데?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다라는 거는 학업 성적이 뛰어나야 어느 정도 특례에서 3년 특례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12년 특례를 뽑는 대학은 이제 서울대학교가 있는데요. 서울대는 3년 특례는 뽑지 않아요. 그래서 12년 특례 자격 요건이 되면은 한번 지원해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특례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선이 됩니다. 치열한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이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평가입니다. 서류평가고 지금 서류평가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국내 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라는 서류가 일단 있어요. 그런데 해외 대학 학생들에게는 학생부가 없죠. 그러면 학생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마련을 해놓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고등학교를 진학 예정에 있어요. 그런데 해외 대학 쪽으로 진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한국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집안의 어떤 상황상,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잠시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년 뒤에 한국 대학으로의 진학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한국에서 외국고 졸업한, 해외고 졸업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체크를 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1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한다면 3년 뒤에 한국 대학 입학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특례 전형으로 부르는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해외 발령이나 해외 사업 등으로 인해서 같이 거주하는 형태여야 되고요. 만약에 학생만 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특례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수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례나 일반 수시나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서류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특례는 이런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미국의 수능이라고 불리는 SAT 성적이라든지 AP, IB 등의 어떤 선행 과목에 대한 성취 이런 것들이 좀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고요. 일반 수시 학종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그런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주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 미리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GPA 성적표, 즉 우리나라의 내신 성적표와 같은 GPA 성적표, 공인 이제 내신 성적표를 가지고 와야 하고 4.5 만점에 몇 점 만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성적표를 보면은 이 학생이 어느 과목에서 좀 우수한 역량을 드러내는가가 나와 있어요. 생물학 쪽에 또는 경영학 쪽에 이 금융 관련 활동들이 있다거나 이러면 국내에서 지원할 때는 금융이나 경제 계열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생물화학 쪽에 우수한 실험 보고서라든지 실험 활동 아니면 그쪽 관련 과목에 GPA 성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쪽 계열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진로와 연관된 교과목 성적 성취가 역시나 해외고 졸업자들에게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성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모의 주식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를 했었다.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생명과학 쪽 또는 화학 쪽 실험에 참여를 해서 외국 학교 학생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보통 대학하고 연계해서 어떤 실험을 기획하고 학생으로서 그 실험에 참여해서 일부 논문에 같이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많은 편인데요. 이런 기록 내용들을 내가 증빙 서류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참 좋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수시 전형에 딱 맞춰진 형태의 고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자체 내의 프로그램이나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증빙 서류가 없으면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할 텐데요. 그래서 미리 체크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계획을 잡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GPA 성적표를 가지고 이 성적을 보완할 수 있는 액티비티에 대한 증빙 서류. 사실 이거는 그 주관했었던 기관, 단체에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이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생부 기록에는 선생님들이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지 행동 종합 특성 사항,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록, 이런 기록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기록에 준하는 기록을 현지 고등학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받아서 학교 직인을 찍어서 가지고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갈까요? 동아리 활동도 들어갈 것이고요. 교과 수업에서 확장 연계해서 내가 탐구 보고서를 썼다거나 실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경영 금융 쪽에서는 모의 주식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다
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봉사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리더십, 학교 축제에서 어떤 것들을 했고, 뭐 동아리 활동으로는 뭐를 했고, 내가 이 교내 학생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했었다라는 등등 다양한 교과 수업 외의 활동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활동에 대한 기록 자료들을 차근차근 모아서 준비해 놓으시면 국내 수시로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듯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과 유사한 상황이고요. 서류는 이런 식으로 구비해 두시면 됩니다. 서류는 대부분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이런 특례에서도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 방식 똑같아요. 서류로 1단계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르는 방식도 있고, 이 면접 대신에 지필고사를 보는 특례 전형도 있어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한양대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답고사라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고, 공통적으로 필답고사든 면접고사든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서류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해외 고등학교 진학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해외고를 졸업하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학생부에 준하는 서류를 내가 구비해서 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 즉 학생부에 준하는 서류가 이런 활동 증빙 목록 외에 또 어떤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GPA, 자기소개서, 활동 증빙 서류 이렇게가 전체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증빙 서류가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증빙 서류가 만들어지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미리 알지 못해서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나는 갖춰놓은 게 없는데, 사실 교내 수상이나 프로그램 많이 없었는데, 그런데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고 교과 수업에서 이제 국제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진행되는 수업들을 보면 사실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수반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죠. 세계사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그 시대의 유물 유적을 미니어처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활동들에 대한 뭔가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저는 선생님의 증빙 서류로 만들어 놓지 못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로 녹여봐야 되겠죠. 서류가 상대적으로 갖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례 전형이나 해외고 졸업자들의 수시에서 자기소개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수한 학업 역량 또는 진로 적성과 연계된 활동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우수성을 증빙하기 위한 자기소개서를 전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학생부를 대체할 서류가 이런 서류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서류들을 무제한 낼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무제한은 아니에요. 학교마다 낼 수 있는 분량이나 기준이 다 달라서요. 그런 상황들을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보통 서울대와 연세대는 목록 개수 제한은 없는 상황이지만 평균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활동 목록을 제출할 수 있고요. 장수로 하면 뭐 10장에서 30장 사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고등학교, 그러면 이런 활동 내용이 어느 기간 동안 진행된 것들이어야 되나요? 막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막 이런 우수한, 중학교 때 사실은 가자마자 미국 학교에서 중학교 때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학생회를 막 주도적으로 하고, 지금 대학 가는 데는 사실은 그런 활동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원서를 지원하는 그 시점에서 3년간의, 이거는 이제 검정고시도 마찬가지예요. 3년간의 활동, 역량, 실적,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중학교 때 내가 가서 얼만큼 잘했느냐를 자꾸 어필하려고 해도 사실 그 부분이 이런 증빙서류나 자기소개서에서는 유의미하게 쓰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원서 접수를, 대학 원서 접수를 하기 그 3년 동안의 고교 생활의 과정에 대한 활동 증빙서류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학생의 우수한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이런 담당 선생님의 증빙 서류는 A4 사이즈 규격으로 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증빙 서류를 내는 조건들이 학교마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 보시면 되고,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증명서 또는 뭐
졸업증명서랑 그다음에 이런 성적, GPA 성적, 그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인데요. 사실은 6개 수시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6개의 원본을 다 뽑아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학교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러면 원본이 하나밖에 없을 땐 어떡하나요? 일단 대학 입학처에 가지고 가서요. 원본 대조피를 거쳐서 사본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서류는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년 특례의 경우는 굉장히 치열한 아이비리그와 맞먹는다라는 정도로 한국 내 대학에서도 치열한 경쟁 상황이다 보니 점차적으로 GPA 성적이 굉장히 이제 성적 우수한 학생들끼리의 다툼이 되죠. 물론 이제 학교선마다 차이는 있어요. 보통 이제 의대를 지원하겠다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 대학에서도 우수한 해외 대학들을 합격한 후에 2월 달에는 보통 이제 해외 대학들은 합격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합격한 이후에 국내 대학의 스카이에 또는 의대나 이런 쪽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굳이 해외 대학 쪽으로 안 가고 나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학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아직까지 의대는 학력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정말 1.3등급 이내의 우수한 성적이 아니면 경쟁하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요. 역시나 해외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4.5 만점 기준이라고 하면 거의 만점 가까이 되는 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의대 쪽은 지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이 해외고 졸업자들의 선발 인원을 예를 들어서 학종 우리가 몇 명을 뽑는데 거기에 몇 퍼센트는 해외고 졸업자들을 뽑겠어 이렇게 따로 정해놓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GPA 성적 외에 그러면 내가 좀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는 표준 학력 성적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살펴보면요. 일단 국내 수능과 같이 생각이 될 수 있는 SAT 점수가 있어요.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마쳤다는 공인 학위에 해당되는 뭐 A레벨이라든지 AP, IB. 요즘은 이제 유럽 중심의 IB가 좀 다양하게 의미 있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T하고 AP의 조합이 이전에는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 AP 대신에 IB의 조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IB 6과목 중에 대부분 뭐 우수한 성적, 만점 가까운 성적을 받아야 사실 스카이 지원이 좀 유리하지 않나. 사실 실제 합격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서류가 충분치 않은데 그러면 나는 국내 대학 수시로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어떤 지원선이 유리할지를 최대한 보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성적이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런 AP, IB 등의 성적도 사실은 그닥 SAT 성적도 그닥 그리고 다양한 활동 실적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아예 어학 인증 시험에 도전을 해서요. 토플이나 토익 성적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적으로 이제 어학특기자, 남아있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축소 폐지가 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올해는요. 어학 성적으로 1단계를 뽑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권 여대들이라든지 일부 대학들은 아직 1단계에서 어학 성적 기준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양대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도 1단계에는 에세이 그러니까 어학 실력으로 먼저 선발을 하죠. 그래서 내가 다른 걸로는 그닥 서류가 충분치는 않지만 어학 실력만큼은 남들 못지 않다라고 자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학 성적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남아있는 토익이나 토플 그 기간에 응시하셔서 성적을 좀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서류, 표준 학력 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부에 준하는 기록이 만만치 않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하나 보완 서류,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작성할 수 있는 보완 서류가 하나 남아있죠. 뭐냐면 바로 자기소개서인데요.
네. 자기소개서는 학생 스스로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3년 동안의 교육 과정에서 내가 왜 이 진로를 선택하게 됐고, 내가 남들보다 PPT를 가지고 발표를 할 때 얼만큼 더 돋보였으며, 어떤 칭찬을 받았고, 내가 이런 주제로 심화된 어떤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칭찬을 받았고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자소서에서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자기소개서를 좀 전략적으로 써서 보완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서류가 충분치 않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게 아니라 어쨌든 6개의 지원 전략을 세울 때 학종 제출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최대한 만들어서 지원해 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1단계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2단계에서는 면접.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영어 소통 능력이, 그러니까 영어 말하기를 잘한다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의미는 아니고, 면접에서도 질문자의 질문 의도를 그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느냐가 사실 영어 말하기 능력으로 면접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영어에 능통해 라고 해서 만만히 볼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도 내가 왜 이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고, 내가 해외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업 과정에서 좀 의미 있었던 거나 또 내가 의미 있게 생각했었던 어떤 수행 과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때로는 시사적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말하기 연습이 되어야 최종 합격까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나 특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면접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수시 학종으로 넣었을 때는 사실 영어 면접을 보지는 않아요. 똑같이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은 형태의 면접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시문 분석을 해서 하는 구술고사의 형태는 사실은 해외고 졸업자들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은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내가 지원하려고 한다라는 경우에는 이런 구술고사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의 키는 면접, 그리고 중간에 똑같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어야 내가 외국고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국내 수시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얼마든지 또 채울 수 있는 부분,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해외고 졸업자들의 한국 대학 수시 합격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서 합격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